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딸 결혼식에서 마주친 예상 밖의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한 가족의 붕괴와 성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한도연은 화요일 저녁 6시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엔 들뜬 기운이 가득했어요. 외동딸 수진이가 어제 전화로 아버지, 이번엔 진짜 결혼할 사람 같아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그 목소리의 떨림, 그 표정이 담긴 말투. 도현은 30년을 살아오면서 딸에게서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5년 전 아내 은주와 이혼한 뒤로 도현의 인생은 체계적이었어요. 출근, 퇴근, 집.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곤 했어요. 딸도 가끔 연락하고 생일에 만나고 명절에 인사하는 그런 수준의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어제의 전화통화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다시 소환되는 기분, 인생의 의미가 돌아오는 기분. 그것이 도현을 뒤덮었어요. 상견례는 금요일 정오 강남의 한정식당에서 열기로 예정됐어요. 도현은 목요일 밤 옷장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이 나을까 아니면 진회색일까? 결혼 반지는 어디에 뒀지? 그는 이혼 이후 반지를 찬 적이 없었어요. 손가락엔 흰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도현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흰머리는 또 얼마나 늘었는가. 그러나 눈은 반짝였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금요일 오전 11시 10분 강남역 출구에서 도현은 택시를 탔어요. 손에는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명태로 유명한 인사만 상자. 너무 뻔한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한정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도현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번 상견례가 잘 진행되길, 딸이 행복해 보이길. 그게 전부였어요.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가던 순간 도현은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웃음은 5년을 지난 지금도 그의 꿈속에 나타나곤 했어요. 마치 옛날 영상을 재생하는 것처럼 아무 맥락 없이. 도현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시선을 들었어요. 테이블 맞은편 사돈이 앉아있을 자리에 은주가 앉아있었어요. 5년 전과 거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요. 조금 더 밝은 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까지의 길이로 깎았으며 귀에는 반짝이는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도현은 그 귀걸이를 본 적 있었어요. 혼인 당시는 없었던 귀걸이였어요. 새 것이었어요. 새 남편이 사준 것이었을 거예요. 은주는 도현을 본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움직였어요.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1초 만에 정제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돈으로서의 미소를. 의무적인 미소를. 혹시 알고 지내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 순간 도현은 죽을 것 같았어요. 의자 옆에 서 있는 남자 민재라는 이름의 예비 신랑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아버지인 줄 알았던 그 남자가. 네, 저 민재예요. 어머니가 제 부인입니다. 도현의 귀가 울렸어요. 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저한테 남편이 있어요. 저희가 이혼 후 다시 만났거든요. 정말 우연이 많네요. 우연이 많네요. 그 표현이 도현을 죽였어요. 거짓이었어요. 거짓일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우연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50만이 넘는 서울에서 자기 전 아내가 자기 딸의 시어머니가 될 확률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가 즐겁게 웃었어요. 그녀는 뭔가 운명적인 걸 느꼈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그런 감정. 우주가 자신들을 맺어주었다는 착각. 도현은 의자에 앉았어요. 물론 은주와 마주보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테이블이 네모 모양이었고 도현은 한쪽 끝에, 은주는 다른 쪽 끝에 앉았어요. 민재와 그의 아버지가 옆자리를 차지했고 수진이는 도현 옆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반찬은 나물과 계란말이였어요. 도현은 그것을 집어먹을 수 없었어요. 입과 목이 건조했어요. 은주가 민재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수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그 손동작은 도현도 본 적 있는 손동작이었어요. 5년 전 자신들이 결혼했을 때의 그 손동작. 은주가 도현에게 밥을 먹여주던 그 손동작. 도현님, 어떤 일을 하세요? 민재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은행원이야. 신용 담당 과장. 아, 그러면 돈을 잘 이해하시겠네요. 저도 금융 일을 조금 배우고 싶은데요. 도현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입술을 관리하는 행동이었어요. 웃지 않으면 뭔가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은주가 도현을 봤어요. 아주 짧게. 1초도 안 되게.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은주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도현은 그 미안함이 더 견딜 수 없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도현은 그 자리에 남을 수 없었어요. 이유를 대고 먼저 나갔어요. 은행 긴급 전화가 있었다고. 거짓이었어요. 그저 도현은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으려면. 차를 몰고 가던 도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집으로 가면 혼자인 방에서 이 혼란은 더할 것 같았어요. 도현은 강남역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머니, 실례했어요. 은주 씨가 아버지가 급히 나가셨다고 했어요. 응. 은행 일이 있었어. 괜찮아. 좋은 시간이었어. 수진이가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도현은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후 도현은 은주의 주소를 검색했어요. 주소는 여전히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비상연락처로.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요. 은주의 아파트는 청담동의 50평형이었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집이었어요. 그 사실이 도현을 더 자극했어요. 은주가 도현과의 이혼 후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도현은 소름이 돋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은주였어요. 응. 나다. 은주가 도현을 들여보냈어요. 집안은 따뜻했어요. 따뜻한 색의 조명, 좋은 향수의 냄새, 정리정돈된 물건들. 도현은 한 번도 이렇게 꾸민 집에서 은주와 살지 않았어요. 앉아. 은주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도현은 앉았어요. 세상 좁네. 나도 정말 놀랐어. 은주가 말했어요.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도현은 알았어요. 은주의 거짓말을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배웠으니까요. 언제 만났어? 1년 반 전. 어디서? 카페에서. 우연히. 도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웃음이었어요. 우연히? 넌 그렇게 믿니까? 은주가 도현을 봤어요. 그녀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수진이랑 민재가 사귀기 전부터 민재를 만났어? 아니야. 민재는 반년 전에 만났어. 우리 회사 신입이었거든. 그럼 민재가 부모 얘기를 안 했어? 은주가 침묵했어요. 민재한테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한테 전 부인이 있고 그 전 부인이 너라는 걸 들었니? 들었어. 그래도 넌 결혼했어? 은주의 입술이 떨렸어요. 도현, 그건 뭐야? 내 딸이 내 남편의 아들과 결혼하려고 해. 넌 이제 내 딸의 시어머니야. 우리가 이혼했으니까 내 딸의 시어머니.
알아? 그게 얼마나. 도현. 은주가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 결혼을 막을 거야.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수진이한테 얘기할 거야. 넌 여기 아파트에서 전 남편의 아들과 결혼했다고. 그럼 수진이가 자체로 결혼을 취소할 거야. 누가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싶겠어? 은주가 일어섰어요. 도현 진정해. 이건 수진이의 일이야. 우리의 일이 아니야. 넌 이제 나와 우리가 없어. 넌 이미 다른 남자한테 가 있잖아. 그 말이 나온 후 방은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도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도현은 처음으로 은주의 눈에서 미안함이 아닌 다른 감정을 봤어요. 그것은 동정이었어요. 도현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된 결혼 준비는 악몽 같았어요. 혼수장을 보러 다니는 과정,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과정, 식장 선택 과정 모든 것이 도현과 은주를 한데 모아놨어요. 그들은 사돈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적 자리에서 사돈으로서 연기했어요. 은주님, 이번엔 색감이 어떠신가요? 좋으신데요. 도현님 생각은?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넘겼어요. 숨겨진 진실은 옷을 입은 인형처럼 움직였어요. 도현은 밤마다 수진이를 만났어요.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일반적인 판단이라면 이건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을 도현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도현은 자신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것을 느꼈어요. 한 목소리는 말했어요. 딸을 보호해야 한다. 이 결혼은 위험하다.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어요. 너는 은주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사는 게 싫다. 그래서 이 결혼을 망치려고 한다. 도현은 그 두 번째 목소리에 귀를 닫았어요. 은주는 도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나타났고 민재가 없을 때는 절대 도현과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욱 도현을 자극했어요. 왜 넌 날 못 봐? 혼내는 건가? 도현은 한 번 은주를 길목에서 붙잡고 물었어요. 은주는 도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있었어요. 도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넌 날 괴롭히고 있어. 넌 알겠지? 넌 내가 행복한 걸 못 봐. 그래서 이걸 다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집착이야. 도현이 말하려고 했지만 은주가 먼저 돌아섰어요. 한편 수진이는 날로 불안해졌어요. 아버지, 최근에 좀 이상해 보여요. 뭔가 말씀하려는 게 있어요? 도현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수진이의 눈이 흐려졌어요. 도현은 그것을 봤어요. 자신의 딸이 무언가를 느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도현은 멈추지 못했어요. 3일 전 도현은 민재를 불렀어요. 수진이를 사랑해? 민재가 깜짝 놀랐어요. 네, 당연하죠. 은주한테 물었나? 넌 어머니 얘기를 안 했던가? 전 남편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전 남편이 수진이의 아버지라는 걸?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넌 알고도 했어? 아니면 모르고 했어? 알았습니다. 그럼 넌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상황에서 민재가 도현을 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도현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사랑합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조금? 넌 은주보다 10살 어려. 좀 조금인가? 민재는 말이 없었어요. 결혼식은 4일 뒤였어요. 마지막 가족 식사가 3일 전으로 예정됐어요.
결혼식장 근처의 한 레스토랑. 도현은 그날을 기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날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뭔가 폭발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테이블에는 6명이 앉았어요. 도현, 수진이, 은주, 민재, 그리고 민재의 아버지. 민재의 어머니 은주는 도현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현은 자신이 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집에 가고 다음날 딸에게 진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도현을 쳤어요. 사이좋게 지내는 부모들. 도현과 은주가 사이좋게 지내는 부모. 그건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주는 민재의 어머니이고 민재는 수진이의 신랑이고. 도현은 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내려쳤어요. 넌 지금 내 아내를 어머니라 부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시간이 정지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민재의 아버지가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현, 지금 그 얘기 하지 말자. 왜? 넌 말하면 안 되나? 우리가 결혼했다고. 아니, 이혼했다고. 그리고 넌 이제 그 남자의 아내가 됐다고.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아버지. 수진아, 앉아. 넌 알아야 해. 도현은 수진이를 봤어요. 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은주 씨는 엄마가 아니라 내 전 아내고 민재는 그 여자의 현 남편이야. 넌 지금 내 딸이면서 동시에 내 전 아내이. 도현. 은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넌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하는 일? 난 수진이를 보호하는 중이야. 도현은 일어섰어요. 식탁 주변의 사람들이 도현을 바라봤어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은주도 일어섰어요. 넌 날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수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 보는 게 싫어서. 날 다른 남자와 있는 게 싫어서. 그게 뭐야? 사랑? 아버지는 딸을 이렇게 해치는 게 사랑이야? 도현이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이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 딸의 떨리는 목소리. 그것이 도현을 깨웠어요. 그는 방금 무엇을 했는가? 자신이 하려던 것이 정말로 딸을 보호하는 일이었는가? 수진이가 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도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그 밤을 집에서 혼자 앉아 보냈어요. 휴대폰은 자신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마지막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것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 혼자 생각하고 싶어요. 며칠만요. 며칠. 수진이의 결혼식까지는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현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4번을 더 걸었어요.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수진이가 묵고 있는 호텔에 갔어요. 그곳은 민재가 예약해 두었던 숙소였어요. 그는 수진이를 만나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따님은 나가셨어요. 프런트 직원이 말했어요. 도현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현님, 죄송하지만 지금 수진이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어? 그것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딸은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은주도 그럴 거였어요. 민재도. 민재의 아버지도.
그들 모두가 도현을 바라볼 때 같은 표정을 지을 거였어요. 미친놈. 도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인 아파트로. 거기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일도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결혼식은 이틀 뒤였어요. 도현은 예식장의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것은 하나의 맹세였어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 그것이 도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예식장의 대기실에서 도현은 수진이를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도현이 다가갔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도현을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결혼을 취소하고 싶어요. 도현의 심장이 멈췄어요. 전 가족도 이상해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 은주 씨와 민재 오빠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지금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며느리인지 모르겠어요. 수진아. 전 그냥 나일래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사돈도 아니고.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도현은 자신의 딸을 껴안으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한 발 뒷걸음쳤어요. 그 작은 거리가 도현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호하려고 한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건 제 삶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벗었어요. 예식장에서. 그 아이는 예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벗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결혼식 이틀 후 도현은 은주의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파트 창문을 통해 안을 봤어요. 은주와 민재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평온했어요. 마치 어떤 폭풍도 그들을 흔들 수 없다는 듯이.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현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아빠의 이기심 때문에 넌 상처받았고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널 보호하고 싶었지만 실은 널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넌 이제 너 자신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야. 도현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30분 뒤 수진이가 답장을 했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이제 부모님 말고 사람으로서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도현은 그 문자를 읽고 울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남의 거리 한가운데서 50이 넘은 남자가 울었어요. 도현은 휴대폰을 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은주의 창문은 여전히 밝아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도현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로 이번엔 진심으로.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가 행복하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도현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란 결국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6개월 뒤, 도현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도현은 수진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도현은 딸을 봤어요. 딸은 이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 있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 인사가 도현을 웃음 짓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닌 존댓말의 인사. 그것이 말해주는 것. 이제 그들은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두 명의 독립적인 어른이라는 사실. 안녕, 수진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아버지는요? 나도. 요즘은 일만 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을 생각했어. 넌 지금 뭐 하고 있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민재 오빠와는. 수진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따로 살기로 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하기로요. 서로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도현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은주 씨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수진이가 흰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도현 앞에 놓았어요. 도현의 손이 떨렸어요. 넌 열어봤어? 아니요. 아버지한테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도현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뜯었어요. 편지지에는 은주의 글씨가 있었어요. 도현에게 난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짧게만 하겠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넌 미쳤던 남자였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나 봐. 이제 그걸 알겠어.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수진이를 잘 부탁해. 넌 아직도 좋은 아버지야. 은주. 도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접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정말로. 도현과 수진이는 커피를 마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이 아닌 두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고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1시간 뒤 헤어질 때가 됐어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이 카페에서? 좋아요. 수진이는 가버렸어요. 도현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딸이 걸어가는 길. 거기엔 도현이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밝은 조명이 있었어요. 도현은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얼굴 모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도현의 것이 아니었고 도현도 누구의 것이 아니었어요. 도현은 커피를 마셨어요. 그것은 쓴 맛이었어요. 그러나 맛이 진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통제했던 것임을 깨닫고 마침내 놓아주는 사랑을 배워나가는 이야기였어요. 도현과 은주 그리고 수진이.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상처 주면서도 동시에 배워나가는 모습이었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그마한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론 함께가 아닌 떨어져 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